갑이 을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형법에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판단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구성요건을 보아야 한다. 구성요건이란 형법 조문이 정해둔 범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절도죄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한다. 갑이 을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갔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위법성을 보아야 한다. 위법성이란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갑이 을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간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보아야 한다.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갑이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을의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심신상실 상태처럼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 구성요건은 형법 조문이 정한 범죄의 기본 모습,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 책임은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한 줄 정리. 형법은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보고 다음으로 위법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본다. 갑이 을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갑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도 인정된다면 갑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범죄가 성립하면 국가는 갑에게 일정한 형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법적 제재를 형벌이라고 한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갑에게 절도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갑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한다. 처벌은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형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형벌이라는 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죄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죄책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 범죄에 대해 부담하는 형사 책임을 말한다.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쳤다면 갑에게 절도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 즉 갑이 절도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언제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조건이 없거나 처벌 조각 사유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실제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을 가벌성이라고 한다. 가벌성이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형벌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국가의 법적 제재, 처벌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 죄책은 특정 범죄에 대해 부담하는 형사책임, 가벌성은 실제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성질이다. 한 줄 정리. 범죄가 성립하면 죄책이 문제되고 가벌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있다. 갑이 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순서가 필요하다.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을 본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행위가 형법 조문이 정한 범죄의 모습에 들어맞는지를 말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을의 휴대전화는 타인의 재물이고 갑이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이 문제된다. 위법성 조각이란 원래는 위법해 보이는 행위가 특별한 사유 때문에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을의 물건을 밀쳐 손상시켰다면 정당방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다음으로 책임을 본다. 여기서 책임 조각이 문제된다. 책임 조각이란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면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처벌 조건이 문제될 수 있다. 처벌 조건이란 범죄 성립과는 별도로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어떤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어떤 범죄는 일정한 객관적 조건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제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행위가 형법 조문이 정한 범죄 모습에 들어맞는 것, 위법성 조각은 특별한 사유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 책임 조각은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어 책임이 없어지는 것,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과 별도로 실제 처벌에 필요한 조건이다. 한 줄 정리. 형법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차례로 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처벌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갑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나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곧바로 갑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먼저 그 행위가 법률의 범죄로 정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재형법정주의다. 재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그 행위가 미리 법률의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형벌도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법률이 범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은 나쁘니까 처벌한다가 아니라 법률의 범죄와 형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벌한다는 구조이다. 여기서 법률주의가 나온다.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이제부터 이 행동은 범죄다라고 정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성 원칙이다. 명확성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국민이 알 수 있을
있을 정도로 법률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법률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라고만 정한다면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 알기 어렵다. 이 경우 국민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급표 금지가 있다. 소급표 금지란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나중에 만든 법률로 거슬러 올라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갑이 2025년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다고 하자. 그런데 2026년에 그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갑의 2025년 행위를 그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리하면 제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 원칙은 형벌법규가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 소급표 금지는 나중에 만든 형벌법규로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 줄 정리, 형법은 나쁜 사람을 마음대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명확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법이다. 갑이 한국에서 을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자. 갑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범죄가 한국 안에서 발생했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속지주의라고 한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범죄가 한국이라는 장소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을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자. 이 경우 범죄지는 외국이지만 갑이 한국 국민이라는 점이 문제된다. 이처럼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속인주의라고 한다. 속인주의는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음으로 보호주의가 있다. 보호주의란 국가나 국민의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범죄라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지가 외국이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라도 한국 형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주의가 있다. 세계주의란 범죄의 장소나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전체가 처벌할 필요가 큰 범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해적행위처럼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질서 전체를 해치는 범죄는 세계주의의 관점에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속인주의는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보호주의는 국가나 국민의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해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세계주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처벌할 필요가 큰 범죄에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 줄 정리, 형법의 적용 범위는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누가 했는지 무엇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갑이 을을 다치게 하려고 주먹으로 때렸고 을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을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으로 행위한 것이다. 이처럼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고의범이라고 한다. 고의범은 행위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 결과를 의욕하거나 적어도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갑이 을을 때리면 을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렸다면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상해죄의 고의범이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을을 다치게 했다고 하자. 갑이 을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고의는 없지만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과실범이라고 한다. 과실범은 실수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만 처벌된다. 다음으로 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 범죄를 고의로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갑이 을을 폭행하였는데 을이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다고 하자. 갑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는 고의, 중한 결과는 과실 또는 예견 가능성을 바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특별히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고의범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의사로 행위하는 범죄, 과실범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로 인해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범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이다. 한 줄 정리, 고의범은 알고 한 범죄, 과실범은 조심하지 않아 생긴 범죄,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한 기본 범죄가 더 큰 결과로 이어진 범죄이다. 갑이 을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몸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을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일정한 신체 움직임을 통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기라고 한다. 자기는 쉽게 말해 무엇을 한 것이다. 갑이 을을 때린 행위,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 불을 지른 행위는 모두 자기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많은 범죄는 이런 자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작위라고 한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어린 자녀 을에게 음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러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아 을이 사망하였다면 문제가 된다. 갑은 적극적으로 을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 조문 자체가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정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죄처럼 법이 처음부터 부작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정한 경우이다.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 자기로 저지르는 범죄를 부작위로 저지르는 경우이다. 살인죄는 보통 사람을 죽이는 적극적 행위를 생각하지만 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하지 않은 것이 한 것과 같게 평가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나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위, 부작위는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진정부작위범은 법이 부작위 자체를 범죄로 정한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은 자기범을 부작위로 실현한 경우이다. 한 줄 정리, 형법은 무엇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갑이 한국에서 을을 향해 독이 든 음료를 보냈고 을이 외국에서 그 음료를 마시고 사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의 행위는 한국에서 있었지만 결과는 외국에서 발생하였다. 형법에서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를 때 문제가 된다. 먼저 행위시가 있다. 행위시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말한다. 갑이 독이 든 음료를 보낸 시점이 바로 행위시가 된다. 행위시는 어떤 법률을 적용
적용할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문제되는지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하다. 다음으로 결과 발생시가 있다. 결과 발생시란 범죄 행위로 인해 법익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때를 말한다. 을이 독이 든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시점이 결과 발생시이다. 행위는 먼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 것이다.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도 문제된다. 이를 범죄지라고 한다. 범죄지란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를 말한다. 범죄지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장소까지 포함하여 문제될 수 있다. 갑이 한국에서 독이 든 음료를 보냈고 을이 외국에서 사망했다면 행위지는 한국이고 결과지는 외국이다. 이 경우 어느 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범죄지가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적용법조가 있다. 적용법조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을 말한다. 갑의 행위가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살인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사망 결과가 없고 상해만 발생했다면 상해죄 조항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적용법조는 어떤 범죄로 평가할 것인지 어떤 형벌 범위 안에서 처벌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행위시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때, 결과 발생시는 범죄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때, 범죄지는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로서 행위지와 결과지를 포함할 수 있는 곳, 적용법조는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한 줄 정리. 형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언제 했는지, 결과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도 함께 본다.